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재외선거 첫날인 오늘 아침 플러싱 재외투표소엔 가랑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였지만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나온 한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소상인들에 대한 벌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4일 뉴욕시의회 소기업위원회는 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벌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뉴욕시가 4살 아동 무상교육에 이어 3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올가을 관련 계획을 시작해 2021년도까지 뉴욕시 전역의 모든 3살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PO 총회가 5년 만에 모나코에서 개막돼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하고 있는 국제표준해도지배 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민간 영역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해도 개정도 이에 발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50년 이상 뉴욕시 곳곳을 누볐던 낡은 지하철 70량이 올해 연말까지 새 열차로 교체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올 회계년도 임시 예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KBTV 뉴스9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재외선거 첫날인 오늘 아침 플러싱 재외투표소엔 가랑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였지만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나온 한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플러싱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8시 처음으로 투표한 제리코 거주 유정호 씨는 불안한 현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좀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과거 좀 잘못됐던 것도 청산을 좀 하고 지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대표는 투표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 선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도 부인과 함께 일찌감치 플러싱 재외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김 총영사는 어려운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재외국민들도 가능한 적극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선거 상황이 굉장히 박빙의 선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외 선거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에서는 총 13,716명이 재외국민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의 수로 관계자들은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외선거인들께서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 원본이나 비자 원본을 들고 오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된 재외선거는 플러싱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뉴욕을 제외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는 28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28일에서 30일 맨해튼과 플러싱 재외투표소까지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가 소상인들에 대한 벌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4일 뉴욕시의회 소기업위원회는 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벌금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장이 상정한 것으로 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벌금 규제를 완화해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상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른바 벌금 면제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정부의 각 부서들은 벌금 면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게 될 리스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벌금 면제 대상에는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과 업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빌딩 관리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4살 아동 무상교육에 이어 3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올 가을에 관련 계획을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는 뉴욕시 전역의 모든 3살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세 아동들의 유치원 무상교육 전면화를 오는 2021년 가을까지는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관련 계획을 올 가을부터 진행하며 저소득 가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합니다. 3세 아동들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총 1억 7,7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 시작에만 3,6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7억 달러의 예산을 얻어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치원 무상교육으로 모두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4년 전 선거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다음 뉴스는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지역별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팰리세스 파크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전년 대비 2건에서 7건으로 늘어나는 등 팰리세스 파크의 전체 범죄 건수가 156건에서 18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17.3%의 범죄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포트리도 전체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346건에서 413건으로 19.4%가 증가했습니다. 리치필드도 전체 범죄 건수가 66건에서 81건으로 2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전체 범죄 건수는 강력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2015년 13,159건에서 2016년에는 13,051건으로 0.8%가 감소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이른바 택시기사 보호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적용시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택시 내부에 해당 내용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기사 노동조합 측은 택시기사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폭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택시기사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으로 때로는 혐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브롱스와 롱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무슬림과 시크교도 택시기사를 타깃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번에도 2차례 관련 법안을 추진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어제 제13대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진흥회는 이날 신임 회장 취임식과 함께 진흥회 지난 발자취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선행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제13대 신임 회장이 진흥회에 대한 포부를 역설합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신임 회장은 이화선 13대 신임 이사장 등 새로운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악진흥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13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악인의 저변 확대와 함께 타 민족에게도 국악을 보급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미국 문화의 예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뉴저지에서 우리 전통 예술의 뿌리를 단단히 낼 수 있도록 하여 또한 이 신임 회장은 이경로 12대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피터구 시의원도 함께해 새로운 출발의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를 축하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PO 총회가 5년 만에 모나코에서 개막돼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하고 있는 국제표준 해돋이배 개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 민간의 영역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해도 개정도 이에 발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지도회사 월드 아틀라스는 과거 일본에만 있었던 지도에 지금은 동해도 함께 넣고 있습니다. 반크 등 민간단체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한 것이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So to tell the user that this name is not the only name, there are other names that exist.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뿐 아니라 동해를 병기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I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again, for 1,000 years it was the East Sea. It's the right thing to do because when you know the history of how the name was dropped.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빛을 발하면서 민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2.8%에서 2009년 28%로 크게 올랐고 지금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 해돋이배 표기가 동해로 바뀌거나 최소한 동해를 병기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영역에서도 한동안 주춤했던 일본의 표기 반격이 거세지고 있어서 세계 한인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50년 이상 뉴욕시 곳곳을 누볐었던 낡은 지하철 70량이 올해 연말까지 새 열차로 교체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낡은 지하철이 새로운 열차로 교체됩니다. 새로운 지하철이 다닐 라인은 최근 고장이 잦았던 C와 J 그리고 G 라인입니다. MTA 교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총 70량의 노후 열차를 새 열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200대 이상의 새로운 지하철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스티브 폴록 코치 MTA 부사장은 새 열차는 최첨단 기술과 함께 통로가 넓어졌다며 쾌적한 열차 내 환경과 빨라진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열차 내부에는 디지털 도착 알림 서비스가 설치되고 열차 내에는 와이파이도 제공됩니다. 새 열차는 특히 열차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의 문을 없애고 오픈된 통로로 더욱 넓어진 공간을 제공해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열차 사이에 통로 출입문이 없는 새로운 지하철은 2023년까지 뉴욕시 곳곳에 1,000개 이상 투입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 사무실 공실률이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인 JLL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사무실 임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은 2016년 3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가 상승해 24.9%를 나타낸 것으로 2015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 기간 뉴저지주에서 임대된 사무실 공간은 175만 스퀘어피트로 2008년 2분기 기록인 170만 스퀘어피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로 입주업체들이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있고 부서 등이 통폐합함에 따라 사무실 렌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름학기 수업료를 펠그랜트 장학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연중 상시 제공 펠그랜트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그랜트 제도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무상 학자금 제도입니다. 교육 전문지인 인사이드 하이어에드는 백악관과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연중 상시 제공 펠 그랜트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펠 그랜트 수혜자들은 가을, 봄 학기와 여름 학기 등 1년에 2차례 해당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예산 부족 문제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발발 25주년을 맞이해 LA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있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생한 LA 폭동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백인 경찰 4명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이지만 미국 언론은 로드니 킹 구타 사건보다 두순자 사건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 폭동을 한흑 간의 갈등으로 몰아갔습니다. 두순자 사건은 로드니 킹 구타 사건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91년 비슷한 시점에 흑인 밀집 지역인 캠튼의 한인 마켓을 운영하던 두 씨가 매장에서 물건을 수차례 훔친 흑인 소녀와 다투다 살해한 사건입니다. 한편 LA 폭동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인종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LA 폭동으로 무고한 시민 53명이 사망하고 수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액만 최소 1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 2014년 미주리주 포커슨과 2015년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흑인 소요 사태 등에서 보듯 인종 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28일 금요일까지 올 회계년도 임시 예산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4월 28일까지 2017 회계년도의 세 번째 일부 예산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3차 예산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연방정부는 움직일 돈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부 셧다운을 막으려면 야당인 민주당과 타협해서 세 번째 예산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법에 멕시코 장벽 건설비란 명목을 넣고 국방비 증액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민주당 측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었던 노병 2명이 당시의 모습을 담은 희귀 사진 자료 1,300여 점을 한국 국가기록원 측에 기증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의 상흔을 조금씩 벗기 시작한 1950년대 말 서울 용산. 현대식 석조 건물에 미장원과 세탁소가 들어서고 비포장도로 옆으론 노점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엄마 아빠 곁은 아니지만 활짝 웃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희망도 엿보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시청 앞 도로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기차역과 체육관이 도시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바꿔놨습니다. 당시 한국에 파병돼 5, 60년대 생활상을 1,300여 장 사진에 담은 닐 미샬로프와 폴 블랙.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 또렷한 당시의 그리움까지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24 years old in 1967. Well, it was a beautiful country with beautiful people. And it was, so much different than what I had seen in my life before. 두 노병이 기증한 사진에는 한때 미 대사관으로 사용했던 반도 호텔,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일제강점기 극장 건물 등 희귀 사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 국가기록원은 전후 역사가 생생히 담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만 명 이상의 10대들이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전 학교로 돌아가면 또다시 약물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재활학교가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호프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 am with people all day that are similar to me, and then we're all going through different things, but we can all provide insight with other people when we're here to hold each other accountable. 호프 아카데미에서는 약물과 술을 완전히 끊기 위한 수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36개의 재활학교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 수에 비해 재활학교의 치료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큽니다.
put recovery supports around however old, 13-year-olds all the way to however old you are. I think the young people are getting the attention right now because it's horrible to see young people die. Horrible. 이전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래 집단의 압력에 또다시 약물과 알코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활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생들은 주변 압력에서 벗어나 재활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10대들이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재활학교에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배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4월 2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로우 맨해튼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3시경 배러리파크 근처에서 자유의 여신상 티켓을 판매하던 2명 남성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들은 뒤이어 서로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겨눈 총은 지나던 행인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근처 워싱턴 스트릿과 배터리 플레이스 근처를 걷고 있던 50세 여성과 40세 남성이 이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여성은 무릎에, 남성은 몸 위쪽에 총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현재 경찰이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의 증언과 감시 카메라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앞 차량과 부딪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사람은 차량 갈취와 운전 중 마약을 한 혐의로 3차례 기소가 된 기록이 있는 네빌 스미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4시경 스미스는 로커웨이 블루버드 근처 벤 와익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앞에 있는 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앞에 있던 혼다 세단은 나무와 근처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차량은 처참히 훼손됐습니다. 사고를 낸 스미스는 얼마 못 가 벤 와익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스미스는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차량 안에는 22살 바네사 라거바와 또 다른 2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바네사는 숨졌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있던 2명 중 1명인 바네사의 여자 형제는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저지 패스웨이 카운티에서 차량을 강탈하고 학생을 납치해 6시간 동안 도주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저녁 9시경 패스웨이 카운티 기술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 학생이 웨인 턴파이크에 위치한 맥도날드에 들렸고 한 남성이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뒤 남성은 학생의 차 안으로 들어가 학생을 위협하면서 패터슨 근처 ATM 기기로 운전시켜 현금 $190를 인출하게 했습니다. 납치극은 새벽 3시경 와나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수상하게 본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발발된 지 6시간 뒤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납치범은 곧바로 도주하려 했으나 얼마 못 가 해당 지구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된 남성은 35살 트레이비스 맨이며 체포 당시 그는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과거 전과 기록으로 발찌를 착용했으며 지난 2월 달에는 뉴저지 엘름우드 공원에 위치한 가게에서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다 최근 풀려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육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체포된 남성은 납치와 차량 강탈, 마약 소지와 테러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주 브롱스 아파트에서 현관으로 침입한 강도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경 이스트 158가와 제라드 애비뉴 근처에 위치한 빌딩 안에서 한 남성이 41살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자 한 강도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다른 강도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구타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는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곧바로 현금 $20를 강도들에게 줬고 2명의 강도는 제라드 애비뉴 노스 바운드 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모두 17세에서 20세 사이에
키 5인치 8피트 정도의 흑인 남성이고 첫 번째 용의자는 당시 어두운 색의 야구 모자와 후드 자켓, 어두운 청바지를 착용했으며 두 번째 용의자는 붉은색 야구 모자와 파란색 후드 집업, 오렌지색의 라인이 들어간 어두운 재킷과 청바지를 착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쫓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갑작스럽게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은 북한의 급속한 핵기술 발전의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6에서 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가들의 연구와 기밀정보 보고를 종합해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불체자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오늘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인 후아 리조트 마라라고의 홍보에 나서 이해 상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정식적으로 전면적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국무부가 자원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개인 사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세금 납부자의 돈을 오용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가 소다수 판매 감소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원 1,200여 명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5일 본사 직원을 중심으로 1,2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요. 대뉴욕지구 호남향후의 이영우 회장님, 신임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꿈나무 장학회, 또 상춘회 등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여러 단체를 이끌어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우선 호남향후의 또 신임 회장으로 또 취임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꿈나무 장학회도 또 계속해서 또 이끌고 계시지요? 예. 네네. 이번에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좀 일반 동포사회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장학 행사가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장학 행사, 장학금 안 준 단체가 없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9년 됐는데 어렵게 나름대로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전 살 능력 없지만 그런 생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꿈나무 장학회 이끌고 있는데, 나는 내 혼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안 되니까 좀 내 소식의 역할을 해서 좀 확산을 많이 꿈나무 장학회 되기를 바라요. 그런 꿈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15명이면 10군데 하면 150만 원, 1년 10년이면 1,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학생이 나오고 훌륭한 정치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네네. 좀 동포 능력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걸 나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같습니다. 네네. 꿈나무 장학생의 장학 대상이 좀 연령이 낮지요? 유소년 15세 미만으로 잘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인사회에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굉장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상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진학자 이렇게 되는데 15살 아래로 지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아마 기억하시려면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꼭 특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거 장학금이라도 타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찰스 앵글 같은 정치인들이 직접 와서 수여를 하고 하면은 정신이 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주면은 정신이 바로 쓸 수 있고 사춘기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어렸을 때 주는 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네.
네네. 3살 보면 6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렸을 때 한 게 기억이 다들 지금 80 넘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네네. 아까 점심 먹는데 그런 얘기했는데 네네. 그 중간에는 기억이 잊어버려도 어렸을 때 10살, 5살 이 어렸을 때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예?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나는 어렸을 때 주는 게 사람은 나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아주 커서 가지가 이렇게 번창해버릴 때는 좋은 나무로 이제 가꾸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가꾸면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하고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또 장학회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고 보람도 되게 크실 것 같으세요. 저는 87년대 4월 5일 날 이제 사남매 맨중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저는 큰 지금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가진 건 없지만 사남매 와서 이제 다 결혼 한국 사람하고 다 해서 손자가 지금 넷이 대학생이고 지금 그런 생각 후회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 이렇게 면접 왔는데 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지금 아쉽게 좀 그런 사람은 죽으면 이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게 잊어진 것 같아. 아쉬워요. 네네. 예, 아쉬워. 예. 알겠습니다. 이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돈만 많이 버는 최고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단체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단체가 지금 2개가 되니까요. 종친회 경준시 종친회도 내가 종친회도 또 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해마다 봄 가을로 종친회는 4월달 종친회 총회 때문에 네네. 나가고 10월달에는 세계 한민족 축구. 네네. 또 축구도 좋아하시죠? 네, 지금 세계 한민족 축구에 4번 나가서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하시고 또 장학생도 또 장학금 주시냐고 바쁘시고 또 이제 또 호남인의 또 그 향후에 호남 향후에도 또 이제 이끄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주 종친회죠. 이제 종친회도 또 이끌으셔야 되고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그래도 방금 주권 회장이 83세인데 그 양반은 지금 체육회장을 맡아가지고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존경스러워요. 아주 그런 의욕이 강하고 대단합니다. 네네. 아직까지 또 우리 또 이민 1세들께서 이렇게 또 튼튼하게 또 받쳐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한인사회가 또 잘 또 이렇게 또 운영이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해요. 네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두툼한 옷 꺼내 입으셨는지요?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내려가 춥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한낮에도 곳곳에는 가랑비가 내렸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밤까지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새벽에도 가랑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아침 무렵 점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운전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도 한두 차례 약한 소나기 소식 보이고요. 기온은 최고 62도, 최저 5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서늘합니다. 모레 목요일은 아침까지는 하늘에 비구름이 다소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거쳐 대체로 맑은 날 보이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낮 67도이며 체감온도는 70도 이상 웃돌아 무난한 하루 되겠습니다. 목요일 이후부터는 계속 75도 이상 웃돌며 대체로 맑은 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비 소식 없습니다. 주말에는 80도 이상까지 올라가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랑비로 곳곳이 촉촉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출근길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의 첫걸음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